이봐요. 차가운 물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건 미지근해요. 당신은 차갑고 따뜻한 것을 구별할 줄 모르나요? 죄송합니다, 손님. 냉장고에서 물을 가져왔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난 당신이 속일 수 있는 어린애가 아니에요. 이 물은 양치질할 때 쓰는 물만큼이나 따뜻해요. 당장 다른 물병을 가져오세요. 이것도 충분히 차갑지 않아요. 차가운 물이 뭔지 모르세요? 얼음을 넣은 물이 필요해요.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좋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바로 얼음을 넣은 물을 가져오겠습니다. 당신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면 아마도 다른 일자리를 찾아봐야 할 거예요. 이 레스토랑은 당신 같은 무능한 사람이 일할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울에서 가장 비싼 웨딩홀 중 하나를 예약했어요. 오직 상류층 가족들만이 그곳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죠. 물론 우리는 민재 가족도 그에 걸맞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작은 아파트를 마련하려고 저축해왔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새 생활에 좋은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작은 아파트라고요? 어디죠? 강남? 아니면 어느 변두리? 이 음식들은 너무 구식이야. 우리는 젊은 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더 현대적인 퓨전 요리가 필요해. 이게 내 레스토랑이었다면 벌써 전체 메뉴를 바꿨을 거야. 전통 음식 문화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뿌리와 민족 정체성과 연결되게 해주죠. 아, 정말 전형적인 교사다운 생각이네요. 하지만 비즈니스에서는 항상 혁신해야 해요.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에서는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 58세의 한수연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님은 아들의 예비사돈 가족을 처음 만났을 때 내리신 어려운 결정에 대해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적 경험을 넘어 현대 한국 사회의 문화적 갈등과 가치관의 충돌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랑, 희생, 그리고 가족 내에서의 수용의 경계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58세 한수연입니다. 제 인생은 원래 가을 한강처럼 잔잔했습니다. 작은 가족과 함께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며 조용히 흘러갔죠. 저는 일상적인 리듬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남편과 아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그 후 제가 시간제로 일하는 작은 서점으로 갑니다.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가족이 모이기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평화롭고 따뜻한 날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와 남편 재성의 외아들인 민재가 약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행복감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평온한 삶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온 것 같았고, 기쁨과 함께 새로운 걱정도 가져왔습니다. 민재는 32살이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걱정하기 시작하는 나이죠.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 대기업에서 일하며 지난 몇 년간 대부분의 시간을 경력을 쌓는 데 바쳤습니다. 우리는 항상 민재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들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서울의 중산층에 속합니다. 제 남편 재성은 공립중학교에서 존경받는 교사입니다. 그는 평생을 학생들에게 지식과 도덕을 가르치는 데 헌신했고 동료와 학부모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민재가 대학에 입학한 후 집 근처의 작은 서점에서 시간제로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일은 추가 수입을 얻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제 독서에 대한 열정도 충족시켜줍니다. 우리는 민재를 항상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의 직장에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그의 성실하고 효성스러운 성격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주 집에 와서 집안일을 돕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때때로 저는 제가 과연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민재가 결혼하고 싶어 하는 지수를 소개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지수는 아름답고 똑똑하며 성공한 사업가 가정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미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지수는 자신감과 세련됨으로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것이 완벽한 결혼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밝은 미래의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성대한 결혼식, 귀여운 손주들, 그리고 행복한 가정. 저는 결혼식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새 신부에게 줄 선물에 대해 생각하며 손주들을 안아볼 날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각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행복한 꿈에 빠져 있을 때 이것이 우리 가족의 삶을 바꿀 일련의 사건들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앞으로의 도전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핵심 가치관, 사회의 기대, 그리고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진정한 가족의 행복의 의미와 마주하게 할 것입니다. 예비 사돈 가족과의 만남 날이 다가오면서 저는 전에 없던 긴장감과 불안을 느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상상했습니다. 제가 과연 지수의 가족에 걸맞을지, 그들이 우리를 받아들일지 자문했습니다. 저는 가장 적절한 한복을 고르는데 몇 시간씩 투자했습니다. 이 한복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제 존경심을 표현하기를 바랐습니다. 며칠간의 찾아본 끝에 마침내 부드러운 파스텔 색상의 섬세한 매화 무늬가 손으로 수놓아진 한복을 선택했습니다. 그 한복을 볼 때마다 조금씩 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재성도 못지않게 걱정했습니다. 남편이 옷차림에 그토록 신경 쓰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그는 가장 좋은 정장을 입기로 했는데 그 정장은 오직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만 입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거울 앞에서 인사하는 방법과 대화하는 법을 연습하는 모습을 발견했는데 이는 3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만날 장소를 논의했습니다. 결국 경복궁 근처에 있는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인 경복궁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이 전통적인 분위기가 지수의 가족에게 좋은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존중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민재는 지수의 부모님이 서울에서 유명한 레스토랑 체인의 주인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정보는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비싼 옷을 입고 품위 있는 태도를 가진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가족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우리 작은 교사 가족을 무시하지는 않을까요? 그들이 우리가 그들의 딸에게 걸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저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쳐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너무 걱정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곧 만나게 될 며느리의 가족을 만난다는 기쁨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지수의 가족에게 줄 작은 선물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전통 떡을 직접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선물이 우리의 진심과 마음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저는 지수의 가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들의 레스토랑 체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며 각 레스토랑의 이름과 위치를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전통적인 방식으로 차를 우리는 법도 배웠습니다. 이 기술이 지수의 어머니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매일 저녁, 우리 가족은 모여 앞으로의 만남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어떤 것들은 피해야 할지 토론했습니다. 재성은 우리에게 항상 겸손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민재는 지수의 가족이 매우 친절하고 개방적이라며 우리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만남 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자
저는 마치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흥분되고 기대되다가도 또 다른 순간에는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재의 행복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 생각으로 저는 더욱 차분해졌고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에도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경복궁 레스토랑에 들어섰을 때 저는 정교한 내부 장식의 아름다움에 압도되었습니다. 전통 등롱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빛이 벽에 걸린 섬세한 수묵화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소나무와 향나무의 은은한 향기가 공기 중에 감돌며 엄숙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지수의 가족이 이미 앉아있는 전통 낮은 테이블로 다가갈 때 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재성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평생의 반려자에게서 위로와 힘을 얻고 싶었던 거죠. 그는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제 손을 부드럽게 꽉 잡아주었습니다. 지수의 부모님인 김 씨 부부는 비싼 현대식 옷을 입고 계셨는데 이는 우리의 한복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김 여사는 반짝이는 보석으로 장식된 몸에 딱 맞는 검은 드레스를 입었고 김 선생은 고급스러운 은회색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한복을 입기로 한 것이 실수였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수가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새하얀 피부와 윤기 나는 검은 머리카락을 돋보이게 하는 선명한 빨간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전통 의상이 없다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가벼운 불편함이 제 마음속에 스며들었지만 저는 그것을 무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연꽃 무늬가 수놓아진 정교한 방석에 앉으며 저는 긴장된 분위기를 깨려고 김 여사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가족분들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 레스토랑 정말 멋지지 않나요? 김 여사는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 지었지만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다소 거만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그럭저럭이네요. 우리는 보통 더 현대적인 곳에서 식사를 하죠. 하지만 민재가 당신들이 전통적인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해서 맞춰드린 거예요. 작은 돌멩이가 제 가슴에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입가에 미소가 굳어갔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움으로 가득 찬 저녁의 시작일 뿐이었고 앞으로 다가올 놀라움들이 그리 즐겁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재는 아마도 제 불편함을 눈치챘는지 대화의 방향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작은 돌멩이가 제 가슴에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입가에 미소가 굳어갔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움으로 가득 찬 저녁의 시작일 뿐이었고 앞으로 다가올 놀라움들이 그리 즐겁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재는 아마도 제 불편함을 눈치챘는지 대화의 방향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이제 주문해야 할 것 같아요. 음식이 나왔을 때 저는 그 정교한 플레이팅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각 요리는 마치 작은 예술 작품 같았고 밝은 색상과 매혹적인 향기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음식이 두 가족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이어서 일어난 일들은 제 그 희미한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식사가 시작되면서 두 가족 간의 차이점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김 선생은 계속해서 음식의 품질에 대해 불평하며 자신의 가족 레스토랑과 비교했습니다. 그의 매 발언은 마치 작은 바늘이 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고 저를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김 선생은 혐오감을 보이며 김치 접시를 옆으로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이 음식들은 너무 구식이야. 우리는 젊은 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더 현대적인 퓨전 요리가 필요해. 이게 내 레스토랑이었다면
벌써 전체 메뉴를 바꿨을 거야. 저는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상징이며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소중히 여기는 유산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재성이 먼저 차분하고 예의 바른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상징이며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소중히 여기는 유산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재성이 먼저 차분하고 예의 바른 어조로 말했습니다. 전통 음식 문화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뿌리와 민족 정체성과 연결되게 해주죠. 김 여사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정말 전형적인 교사다운 생각이네요. 하지만 비즈니스에서는 항상 혁신해야 해요.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어요? 저는 두 가족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점점 쌓여가는 것 같았습니다. 말 한마디, 몸짓 하나하나가 그 벽을 조금씩 높이고 있었습니다. 민재를 바라보며 상황을 해결할 말을 해주길 바랐지만 그는 그저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마치 긴장된 테니스 경기를 지켜보는 것처럼 두 가족 사이를 눈으로 오가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편 지수는 형성되고 있는 긴장된 분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휴대폰에 열중해 있었고 때때로 어떤 메시지 때문인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이 중요한 만남에 정말로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 여사는 의자에 꼿꼿이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식탁을 훑어보았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 종업원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을 때 김 여사가 바로 말을 꺼냈습니다. 차가운 물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정말 차가워야 해요. 오픈 parenthesis. 그 여자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재빨리 자리를 떴습니다. 몇 분 후 그녀는 쟁반 위에 물병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테이블에 물병을 내려놓자 김 여사는 즉시 그것을 만져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김 여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불렀고 그 여자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봐요. 차가운 물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건 미지근해요. 당신은 차갑고 따뜻한 것을 구별할 줄 모르나요? 여자아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냉장고에서 물을 가져왔는데. 김 여사가 말을 잘랐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난 당신이 속일 수 있는 어린애가 아니에요. 이 물은 양치질할 때 쓰는 물만큼이나 따뜻해요. 당장 다른 물병을 가져오세요. 여자아이는 서둘러 물병을 가지고 가서 새 것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가 두 번째 물병을 만졌을 때도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차갑지 않아요. 차가운 물이 뭔지 모르세요? 얼음을 넣은 물이 필요해요.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좋아요. 젊은 여자아이는 이미 최선을 다한 것 같았지만 한 발 물러서서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바로 얼음을 넣은 물을 가져오겠습니다. 김 여사는 계속해서 그 여자아이를 꾸짖으며 심지어 매니저에게 불평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당신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면 아마도 다른 일자리를 찾아봐야 할 거예요. 이 레스토랑은 당신 같은 무능한 사람이 일할 곳이 아니에요. 이 상황은 김 여사의 지나친 엄격함과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종업원의 노력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김 여사의 서비스 직원에 대한 존중 부족과 멸시하는 태도도 드러났습니다. 저는 수치심과 분노로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동안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대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재성을 바라보니 그도 역시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결혼식 문제로 옮겨갔고 여기서 또다시 문화적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김 여사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가장 비싼 웨딩홀 중 하나를 예약했어요. 오직 상류층 가족들만이 그곳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죠. 물론 우리는 민재 가족도 그에 걸맞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마치
차가운 물 한 바가지를 머리에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는 보통 신랑 측 가족이 집을 마련하고 신부 측 가족이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이는 우리가 늘 존중하고 중요하게 여겨온 전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김 가족은 그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재성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설명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작은 아파트를 마련하려고 저축해왔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새 생활에 좋은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김 선생은 재성이 말을 끝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경멸적인 어조로 말을 잘랐습니다. 작은 아파트라고요? 어디죠? 강남? 아니면 어느 변두리? 저는 민재의 눈에서 실망감과 수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누구의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우리가 그에게 좋은 삶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말들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지수는 완전히 부모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고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아버지, 어머니, 민재 가족에게 너무 엄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차피 부모님의 강남 아파트에서 살 거잖아요. 그렇죠, 오빠? 민재는 마치 이 계획에 대해 처음 듣는 것처럼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직 그것에 대해 얘기 안 했잖아, 지수야. 그의 눈빛은 저와 재성을 향해 도움을 구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가족 간의 가치관 차이 때문만이 아니라 지수가 민재와 상의도 없이 그들의 미래를 계획한 것 같은 방식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결혼 생활에서 일어날 일들의 징조일까요? 저녁 식사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어색한 작별 인사가 오갔고 마침내 레스토랑을 나설 때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마음속에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았습니다. 택시가 서울의 밤거리를 지나가고 창밖으로 다채로운 넌사인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경복궁 레스토랑에 남아 있었습니다. 김 가족의 독설과 경멸의 눈빛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민재가 지수에 대해 그들의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밝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들의 행복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다른 가치관을 가진 가정에서 살아가야 할 민재의 미래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김 가족의 압박 속에서 우리가 가르쳐온 삶의 원칙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 가족의 말과 행동들이 마치 반복 재생되는 영화처럼 제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습니다. 민재가 그 가족과 어울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는 항상 소외감을 느끼고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름답지만 피상적으로 보이는 지수. 그녀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전통적 가치를 존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또한 미래의 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걱정되었습니다. 이 결혼이 이루어진다면 제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될까요? 민재가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에 빠져 우리가 수년간 가르쳐온 가치들을 잊어버리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가 여전히 우리가 키운 대로 다른 일을 배려하고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아이일까요? 한국 사회에서 가문의 명예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결혼이 실패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웃들, 동료들, 심지어 친척들의 소문과 판단하는 눈빛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아들의 행복보다 더 중요할까요? 옆에서 불안한 잠에 빠진 자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항상 제게 든든한 버팀목이었지만 이번에는 우리 둘 다 길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옳고 그름의 경계, 행복과 고통의 경계가 이토록 모호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민재를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창문 틈으로 첫 새벽빛이 스며들 때까지도 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정이 무엇이든 그것이 민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함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 중 하나에 직면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랑과 전통, 그리고 자녀의 행복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피 한 6 여러 날 밤을 뒤척인 끝에 저는 제 걱정을 재성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교사다운 침착한 성격의 제 남편은 인내심 있게 제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침대 옆 램프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저는 그의 얼굴에 걱정의 주름이 깊게 패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한참 침묵 후에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며. 이해해요. 나도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민재의 결정에 간섭할 권리가 있을까요? 재성의 질문은 마치 날카로운 바늘이 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민재는 이제 성인이고 자신의 인생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미래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결정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토론은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민재의 행복부터 그의 미래, 문화적 차이부터 이 결혼이 가져올 수 있는 재정적 압박까지 모든 측면을 고려했습니다. 결론에 도달했다고 생각할 때마다 새로운 관점이 나타나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했습니다. 재성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결혼을 막는다면 민재가 우리를 원망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의 행복을 빼앗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중에 민재가 불행한 결혼 생활을 견뎌야 한다면 어떡하죠? 그를 보호했어야 할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마침내 첫 번째 새벽빛이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올 때 우리는 민재와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의 의견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걱정을 나누고 그의 관점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을 못 자 생긴 다크서클을 한 채 저는 민재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란 듯했지만 곧바로 동의했습니다. 민재가 도착했을 때 저는 그의 눈에서 피로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도 우리와 비슷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식탁에 앉아 저와 재성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노력하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민재야, 엄마와 아빠가 다가오는 결혼에 대해 너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민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고 마치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한 듯 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제 걱정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삶의 가치관의 차이, 지수 가족의 행동 방식, 그리고 그의 미래에 대한 걱정에 대해 말했습니다. 제 아들을 상처 주고 싶지 않아 최대한 부드럽게 표현하려 노력했지만 제 목소리에서 걱정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와 아빠는 네 결정에 간섭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고 엄마는 우리가 이런 걱정들을 서로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해. 민재는 귀 기울여 들었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에 다양한 감정이 교차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놀람에서 걱정, 그리고 약간의 분노까지. 제가 말을 마쳤을 때 그는 한동안 침묵을 지켰고 식은 음식이 담긴 접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엄마의 걱정을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지수를 사랑해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재성은 여전히 평소의 침착함을 유지하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재야, 사랑은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란다. 너는 그렇게 다른 가치관을 가진 가족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니?
그들에게 맞추기 위해 네 자신을 바꿔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니? 이 질문들은 민재의 약점을 정확히 찔렀던 것 같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안아주고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지금은 민재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스스로 마주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눈물과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재는 지수에 대한 그의 사랑, 그들이 계획했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전에 말하지 못했던 걱정들도 털어놓았습니다. 생활 방식의 차이, 지수 가족으로부터의 압박, 그리고 이 결혼에서 자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대해서요. 저는 다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지수를 잃고 싶지도 않아요. 저와 재성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아들의 고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오직 민재만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와 아빠는 항상 네 결정을 지지할 거야. 하지만 결혼은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렴. 그것은 존중, 공통된 가치관을 나누는 것, 그리고 함께 삶을 만들어가는 것에 관한 거야. 결국 민재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안아주었고 눈가에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재가 우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이 들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결혼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말은 마치 전기 충격이 제 몸을 관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재가 그 말을 직접 하는 것을 들으니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의 결정 때문이 아니라 제 아들이 겪고 있을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지수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 우리와 가족 간의 차이에 대해 토론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마도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서로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어떤 말도 이 순간 충분히 강력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들을 수밖에 없었고 민재가 자신의 고통과 결정을 나누도록 했습니다. 이게 옳은 결정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엄마? 우리 아들, 때로는 가장 옳은 결정이 가장 어려운 결정이기도 해. 하지만 엄마와 아빠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우리는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할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대화 전체를 들은 재성에게 돌아섰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안았고 안도감과 슬픔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있다면 민재가 이 고통을 극복하고 더 강해질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파혼 결정은 단순히 한 관계의 끝이 아니라 민재의 성장 여정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항상 그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 여정에서 가장 충실한 동반자로서요. 전체 사건을 돌아보면서 저는 제 결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아들의 삶에 너무 개입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민재를 보면 더 성숙해지고 더 자신감 있고 자신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된 우리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현대 한국 사회의 복잡한 현실을 반영합니다. 전통적 가치관과 현대적 생활 방식 사이의 충돌. 우리는 사회적 압박, 지위와 재산에 대한 기대와 맞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가족의 핵심 가치를 지키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경험은 오늘날 부모의 역할이 단순히 자녀를 위해 완벽한 결혼을 주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대신 우리는 자녀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길을 이 경험은 오늘날 부모의 역할이 단순히 자녀를 위해 완벽한 결혼을 주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대신
우리는 자녀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길을 찾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다른 한국 부모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세요. 하지만 자녀의 목소리도 잊지 마세요. 진정한 행복은 사회적 지위나 물질적 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 가족, 그리고 사회적 가치 사이의 조화에서 옵니다. 이제 조용한 집에 앉아 창밖의 푸른 나무들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평화를 느낍니다. 앞으로의 길에 여전히 많은 도전이 있을 것임을 알고 있지만 우리 가족이 이 모든 일을 겪은 후에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해졌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행복의 의미입니다.